안녕하십니까. 아, 드론 특강 마지막 주차인 4주차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드론 개발 과정을 담은 개발 완료 보고서를 실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시면 개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개발된 그 과정의 성과를 검증하는 실무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소개할 내용은 앞서 3주차에서 설명드렸던 제안서, 그 개발 제안서들이죠. 그것과 대응되는 보고서들입니다. 중소기업 제안 때 그 결과로 만들어진 다차로 교통 정보 측정 드론 시스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제안 때 제안했었던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동력부 이상 예지 시스템, 그 다음에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진행하였던 FCC 이중화 개발, 이 세 가지 과제의 완료 보고권입니다. 네, 첫 번째 그 개발 완료 실무를 소개해 드릴 자료는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다차로 교통정보 측정 드론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완료 보고를 했던 서식 그대로다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참고로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를 같이 여러분에게 드렸으니까 그 드린 내용, PDF 내용을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관기관은 이제 저희 회사가 진행을 했고, 여러분 그 대학교가 이제 위탁 연구기관으로 같이 개발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요약서로 시작이 됩니다. 대부분 그 과제 그 완료 보고를 할 때는 제일 앞에 이제 요약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서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달성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 졌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게 되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약 한 목표 달성 100%를 달성하지 못하고 85% 정도 달성했다고 이제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3차로까지 해야 되는데 2차로까지 3차로를 실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2차로까지 측정했다는 데서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니까 85%로다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대 효과는 앞서서 저희들이 그 제안할 때 내었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사용되는 거니까 뭐 일단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차 부분입니다. 일단 목차를 가지고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1장은 개발의 개요에 관련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 개발한 내용이 뭔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그 정량적으로 어떻게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성과 낸 거에 해당되는 실제 증빙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화를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1장 부분입니다. 1장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그 기술의 개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안했을 때 내용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뭐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원리, 그 다음에 방법들,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구성하겠다. 이거는 이제 제안할 당시에도 이 내용을 그대로 제안을 했었으니까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 부품이나 그 다음에 모듈 형태로다가 이제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이제 제안했을 당시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당시 제안할 당시에도 이게 만들어진다면 이러이러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제안을 할 때 사용이 됐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개요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개발 그 개요의 2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는 독창성, 뭐 차별성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제안할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은 이제 개발 기술이 우리가 무엇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 그 다음에 특허라든지 이런 걸 선행했던 내용들을 확인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실제 제안서에는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프리젠테이션 했던 자리에는 이것이 없었지만 실제 제안서 자료에는 들어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특허 관련한 부분도 사실 과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우리와 비슷한 것들이 얼마만큼 그 특허를 냈던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기술이 제대로 구성이 됐다면 그걸 이제 어떻게 그 유출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을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도 이렇게 이제 그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그 개발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고, 물론 이제 개발 내용만 달랑 소개하기가 좀 그러니까 먼저 앞에 개발 목표가 뭐였습니다를 이제 정리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먼저 다차로 교통정보 측정 드론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데 사용할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제안할 당시에 개발하려고 했던 거에 이제 이러한 정량적인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정리를 해 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정 차로는 일단 그 3차로 이상을 해보겠다. 그 다음에 속도 오차는 3% 이하로 오차율을 줄이겠다. 그 다음에 검지율은 무조건 100%.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는 다 카운팅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웠죠. 그 다음에 드론에 관련된 내폭성은 초속 12m의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지 비행 성능이라는 거는 이제 바람이 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1m 안쪽에서 흔들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차선이 보통 3.3m 정도 됩니다. 차선 폭이. 근데 그 안에서 어, 일단은 그 레이저를 쏘고 유지를 하고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차선이 벗어나게 되면은 그 차선에 해당되는 그 교통 정보를 측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1m 안에서 위치를 유지하면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목표를 잡아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개발 내용 2절에서는 이제 실제 세부적으로 개발했던 내용들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물론 완료 보고서에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실지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들을 개발했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이제 그 개발한 내용 중에 무인기, 비행기 관련된 시스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을 보시면은 비행기 형상은 이러이러한 골격, 뭐 카본 형태고 접이 형태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형식은 어떻고, 그다음에 뭐 진발 카메라, 그래서 이륙 중량이 얼마짜리고 이러한 내용들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지 앞에서 보여준 그 실지 사양서에 맞는 외형은 이러한 형태로다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실제 이렇게 외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내용에 하나하나의 그 제작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이제 일종의 이제 증빙하기 위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만들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이외에도 그
비행기만의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짐발이 아니라 더미 그 페이로드도 만들어서 붙여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더 센서는 이런 형태로 장착을 했고, 실제 저희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제 완전히 그 튜닝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이렇게 그 랜딩 스키드를 장착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여기다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저희들이 실험에 완성돼서 투입됐었던 드론이 이제 이러한 모양입니다도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비행기 특성을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이제 기관에 시험 의뢰를 해서 그 성능이 이만큼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라 KCL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 성적, 그러니까 시험을 해줄 수 있는 곳에서 그 객관적으로 이 장비를 이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비행기에 관련된 성능이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내용이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두 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 레인을 3차선 것을 다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두 차선밖에 실험을 못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기체를 초속 12m에 해당되는 그 내풍성을 갖도록 개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12m가 아니라 약 한 초속 10m 정도까지가 안정적으로 날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계점이죠. 그래서 그거 해당되는 시험 성적서 내용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그 개발 내용 중에 이제 드론 시스템을 뺀 나머지 부분이죠. 그 중에서 이제 지상 측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이건 주로 그 노트북에서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한 내용을 여기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잠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비행기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지상 측에 있는 노트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표현이 되기를 이제 검지 모듈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검지 모듈 제어 프로그램의 이름을 이제 DMCA라고 했는데 DMCA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DMCA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트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차량 검지 드론 쪽에 있는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여기 RF 통신이죠. 무선 통신을 통해서 DMCA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 이제 차량을 검지하고 교통량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여기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DMCA의 기능들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MCA가 가져야 될 그 기능에 대해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이거 내용은 차츰 하나씩 다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아마 우리 제안할 때 나왔었던 그 실제 연산하는 방법까지도 여기서 이제 다 기능을 표현을 해놨는데 6번,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 10번 뭐 해서 16번 까지 요구 기능을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더 밑에를 보시면 20번까지 20개의 그 기능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만들어지면은 그 기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성한 방법을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동그란 부분이 스레드 부분입니다. 이 스레드가 그 이제 각각의 멀티타스크죠. 멀티타스크가 돌아가면서 이 타스크끼리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에서 DF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전체 스레드의 서로의 상관관계, 데이터를 주고받는 관계를 여기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해당되는 스레드는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랬는데, 1번서부터 다시 이제 6개의 스레드가 각각 하는 일이 뭐다라고 하는 걸 여기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레드들이 하는 실제 내부에서 돌아가는 내용은 뭔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HCP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는 이거를
그 플로우 차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양이 일반 우리가 봐왔던 플로우 차트하고 좀 다르죠. 이거는 주로 이제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더군다나 또 멀티타스크에서 그 프로그램을 짤 때는 좀 더 그 편리하게 짤 수 있는 일종의 플로우 차트 기법인데, 이 부분은 뭐 굳이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해도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각각 스레드에 관련된 실제 처리하는 내용들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러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그 내용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자, 내용을 쭉 봅시다. 그래서 각 스레드가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뭐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기 서술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시험입니다. 프로그램을 다 짜면 그 프로그램을 실제 그 여러 장치들과 연결을 시켜서 통신을 해가면서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버그가 생겼을 때 잡아가는 게 너무 이제 막연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 환경을 잘 꾸며서 시험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결국 소프트웨어 통신을 하기 위한 그 영역 부분을 이러한 이제 뭐 허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통신 아날라이저와 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통해서 아까 이제 제작되는 DMCA 소프트웨어를 통신 이 시뮬레이터에다 얹어 놓고 이제 돌리면은, 이쪽에서 DMCA에서 커맨드가 날아가면 이쪽에서 이제 날라온 데이터를 보고 또 해당되는 데이터를 거꾸로 넣어줘서 보내주고 하면 서로 동작되고 원하는 그 처리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하는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실제 소개를 해 놨습니다. 뭐 각각 주고받는 내용에 따르는 이제 메시지를 표현해 놨죠. 네, 다음 분석 프로그램 DIAA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분석 프로그램은 그 아까 설명드렸었던 DMCA는 이제 실시간으로 비행기가 날고 그다음에 측정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제 그 동시에 실시간 운영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면, 이거는 사실 동시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비행기에서 다 이제 검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측정이 끝난 상태의 로 데이터, 요 데이터 저장된 로 데이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후에 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정밀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밀 측정 데이터를 이제 검토해보는, 분석해보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 뭐 다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써져 있으니까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차량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분석됐다라고 하는 사후에 검지되어 있는 그 결과를 분석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UI도 이제 만들어서 그 기능을 갖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각각에 해당되는 기능과 그다음에 이 프로세서들을 이렇게 그 플로우 차트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윤곽을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개발 내용을 소개하는 것 중에 이제 3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탁기관, 지금 여기는 대진대랑 저희들이 같이 그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쪽 부분은 이제 대진대와 같이 개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죠. 이 전체 내용은 비행기 쪽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비행기 쪽에 레이저 센서 2개당 그 다음에 VDM이라고 하는 모듈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3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요거 이제 이거가 한 레인, 그러니까 차량 차선 한 개를 담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3개가 있고, 요 3개가 어디랑 붙게 되느냐 하면 여기 이제 DIMM이라고 하는
최종 모듈에 붙어서 이 놈이 이제 지상측과 통신을 하게 되는 이런 형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검지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VDM이니까 이 VDM에 대한 그 검지 모듈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VDM 모듈도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도 이렇게 멀티타스크 형태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VDM이 그 실제 동작되는 전체 프로그램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드웨어 설계 제작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이제 VDM의 하드웨어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가 이제 대부분의 회로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주변 회로들인데, 그 내용보다는 이제 겉에 외부에 그 포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포트가 있죠.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죠. 이 두 가지 포트가 바로 밑에 레이저 센서 두 개가 이제 붙게끔 포트가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원이 들어오고 통신 포트가 열리고 이렇게 적용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JTAG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포트가 하나 더 있고, 회로는 오른쪽 보는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지 아트웍을 이렇게 했고, 그래서 만들어져 나온 그 실물이 이제 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성능 및 기능을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최대 200km 정도의 그 차량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약 그 4m 간격으로 보시는 요 두 포트가 레이저 앞에 뒤를 바라만 보고 있으면 200km 정도의 차량도 충분히 그 속도를 측정해낼 수 있다. 그것도 이제 3% 이하의 오차로 이런 정도로 지금 그 하드웨어 퍼포먼스가 설계되어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200km 정도의 주행하는 차량 속도를 3% 이내로 잡기 위한 그 실제 샘플링 레이시 얼마나 돼야 되는지를 그 설계하기 위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뭐 최대 속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오차율을 얼마로 냈을 때 샘플링 시간 주파 시간 얼마고 그래서 샘플링 얼마 이상 돼야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결국은 476Hz 초당 476회 이상의 샘플링이 가능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얻기 위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스피드가 나올 수 있는 센서를 보신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센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사이트를 섭외를 했고, 그 다음에 샘플들을 사서 실험해 본 결과는 이제 요 SF30C라고 하는 요 모듈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가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센서를 가지고 이제 설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 이제 앞에 보셨던 이와 같은 성능이나 이런 것을 매뉴얼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지만 그대로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양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나온 데이터인지를 사실은 면밀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초 실험들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센서의 기초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되는 이제 실험들을 밑에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지금 정리해 놨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실험 결과는 거리에 따른 오차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효 빔 사이즈, 그러니까 그 실지 상에 맺혀서 어느 정도의 그 원으로 빔으로 이제 디텍션이 되는지 이런 것도 실제 이제 실험을 해야 되니까 그 실험에 해당 그 실험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들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반사 재질도 재질에 따라서 또 그 어느 정도 이제 감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정면, 그 다음에 측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형태로다가 이제 실험을 해서 그거 해당되는 그 반사 재질이나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그 감지율이라든지 센시티비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하는지를 다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서 일단 기본 데이터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들이 소개된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DIMM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림이랑 같으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설명 나온 거, 아까 이게 레이저 센서, 아까 이제 바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VDM,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바로 요 모듈입니다. 이 DIMM이 이러한 VDM이 이제 세 개가 여기에 붙게 돼 있죠. 왜냐면 요거가 이제 한 차로를 담당하니까 세 차로를 지금 해야 되니까 DIMM은 이제 세 차로를 붙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IMM은 사실 저희들이 보드를 뜨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제 미니 PC를 가지고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만 짜서 올리는 그런 형태로 DIMM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 DIMM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상태를 처리해 가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쪽에서 돌아가는 이 모듈이 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하는 그 하드웨어 모듈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와 같은 미니 PC 보드에 포팅을 해서 이제 돌리게 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보드 하나로 다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드는 이제 기본 그 컨트롤 부분만 나왔고 여기에는 이제 그 아이오 확장할 수 있는 아이오 포트가 나와 있는데 이 포트를 이용해서 보시는 그림처럼 그 포트를 더 익스텐션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이 포트를 꾸며서 이제 확장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보드, 모듈 이런 류가 아니라 이제 기구, 장치의 기구 부분을 이제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밑에 다시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 기구 부분도 우리가 이제 원하는 센서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원하는 각도, 원하는 그 포인트를 타겟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구를 어떻게 잘 설계를 하느냐가 또 많은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요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실제 아까 레이저 센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한 레이저 센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그 실제 이 레이저 센서는 IR 레이저이기 때문에 그 실제 빔이 나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이 평행을 이루게끔 만든 그 이런 기구에다가 이 부분을 더 이제 설정을 해서 요거는 이제 녹색 레이저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녹색 레이저를 여기다 달아서 결국 이게 포인팅을 하고 있는 지점이 이 레이저 그 센서가 포인팅을 하고 있구나를 이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더 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스크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미세 조정,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다 이제 기구적인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회로적이고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기구적인 부분도 매우 이런 센서라든지 광학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매우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이제 이런 센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방금 보셨던 게 여기 지금 요 센서 세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세 레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레이로 만들어야 되는 이러한 이제 설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로 만드는 설계를 실질적인 기구 설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깎고 조립을 해서 만든 게 보시는 사진처럼 기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녹색 레이저고 요게 저희들이 선정한 이제 센서, 레이저 센서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들이. 이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각도가 됩니다. 이 보면은 각도가 일률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제 측면 상방향 그 상공에서 아래를 보는 게 있고 이제 저쪽 그 건너편 쪽 3차로를 보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전체 내용 중에 이제 네 번째 절, 4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 실제 개발했던 내용들을 검증 시험했던 부분하고 그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이 절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까지 다 가기 전에 앞에 먼저 전체적으로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개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먼저 이제 요약서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서술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은 이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표들대로 했을 때 10점 만점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점수는 이 정도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다가 다 합쳤을 때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한 82점 정도 그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이제 표를 만들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 기초 실험에서부터 모든 실험들을 어떻게 해 나갔는지 시험했던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차량 검지 모듈의 성능 시험했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센서 모듈을 굳이 이제 비행기에 다 달아서 시작하기보다는 기초적으로 얼라이먼트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지상에서 센서 모듈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카메라는 적외선으로 이 빔들이 나간다고, 레이저가 나간다고 드렸었는데, 이 카메라는 이제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빔을 쏘고, 그 다음에 쏘은 빔이 어떻게 상에 맺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를 같이 얼라이먼트를 맞춰서 놓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타겟에 그 상이 맺히는 이렇게 스크린을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거리 약 우리가 이제 비행기에서 한 15에서 16m 정도의 이륙 거리를 고도를 이제 잡고서 비행기가 움직일 건데, 그래서 실제 거리 15m를 놨을 때 여기 이제 약간 넓게 퍼져 있는 게 실제 레이저 빔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그 밝게 보이는 이 포인트가 그 이제 인디케이터 녹색 레이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빔과 그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달리 되면은 그 녹색 레이저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빔이 얼라이먼트가 안 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그 센터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 쏘는 레이저가 서로 이제 세 개가 다른데, 뭐 여섯 개겠죠, 전체. 여섯 개가 어떻게 배열이 돼서 여기에 이제 상이 맺히느냐를 하나씩 조정해 가면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조정하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는 이제 비행기에서 달고서 실험하기 전에 이 장치가 비행기에 달렸다고 치고 여기서 무선으로 통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선으로 받아서 지상에 있는 컴퓨터와 통신을 하면서 디텍션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이제 또 하는 실험을 비행기에 달기 전에 미리 이제 시장에서 다 해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짠 그 DMCA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손이나 아니면 어떤 물체를 이제 지나가게 하면서 그때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시뮬레이션 상태에서도 측정이 가능해서 뭐 속도가 됐든 데이터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라이먼트가 맞고 하나하나 동작되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모듈 전체를 시험해보는 종합시험을 합니다. 이때에도 아직은 비행기에 장착하지 않고 실제 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지나가는 차량을 이제 모의로 찍어보는 그런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우리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시험했던 위치를 지금 설명한 내용이고요. 실제 스피드건으로 찍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차량 이제 바닥을 보게 되면은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바닥을 보면서
있게 되면 차가 우리가 이제 시험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그 레이저 포인트가 이제 단속이 되겠죠. 그때 나오는 그 속도와 그다음에 스피드건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시험들을 진행합니다. 물론 이거는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정면 상방에서 보는 거하고는 이제 분명히 값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흡사한 그 상황을 실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기에 싣기 전에 먼저 시험을 진행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차, 3차까지 계속 해 가면서 실제 이제 문제점들, 그 다음에 그 디텍션 하는데 생기는 오차,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차가 얼마만큼 들어왔을 때 인식이 됐느냐. 예를 들어, 범퍼가 들어왔는데 인식이 안 되고 20cm 지난 다음에 인식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값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뚝 잘라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들어왔다라고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필터링을 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신호를 내가 어디에다 기준점을 들고 차량이라고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을 분석해서 결론적으로 가장 이제 그 문제가 없는 그 위치, 그 지점, 그 다음에 필터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앞에선 이제 그런 어떤 기초 실험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기초 실험들을 통해서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실제 그 비행기에 장착을 해서 실제 찍는 그런 정도의 그 현장을 이제 찾아서 거기에서 비행기에 실지는 않았지만 비행기에서 측정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는 과연 얼마나 그 정확하고 성능이 나오는지를 이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아, 이러한 육교, 이건 이제 그 구글에서 본 건데, 이러한 육교 실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바로 육교 아래를 이제 쳐다본 화면이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팅을 하게 하고 여기에 차량이 실제 지나가면 그냥 비행기에서 찍는 것처럼 그런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건 이제 그 이런 그 주사 각도를 설계한 거는 항상 우리가 비행기가 그 도로의 중간에 뜨게 하지 않고 갓길에 뜨게 하는 쪽으로 저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비행기가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래로 떨어져야지 이제 그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띄우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울여서 바라보는 형태로다가 각도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형태로 하게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실험을 이제 진행을 하였죠. 이 실험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센서 자체만의 그 성능, 그 오차율은 2% 정도로 매우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세 번 실험을 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작게 나왔죠. 그래서 평균을 하면은 약 2% 정도의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비행기에 탑재를 한 상태에서 드론 시스템에서 실제 비행을 하면서 시험하는 내용이 이제 그 최종이겠죠. 그래서 그 시험하는 현장 그림과 그다음에 한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직 그, 어, 통, 그 도로가 만들어지고 실제 통제가 되어서 차량이 다니지 않는 그런 도로를 이제 찾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기 차량이 차선이 두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세 차로를 시험하는 게 그 쉽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세 차로를 다 측정해 보기는
거의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에서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세 차로를 동시에 하는 부분은 아직도 실험을 다 하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환경을 찾아서 저희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 테이프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 이걸 밟고 지나가는 차량이 밟고 지나가면 요 거리에 밟은 시차를 가지고 차가 몇 킬로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속도를 재는 이제 TF 장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TF 장비라고 하는 걸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위에서 찍은 것과 그 장비가 그 내놓은 값과 비교를 해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있구나를 이제 확인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TF 장비를 설치를 하고 비행기를 이렇게 위로 이제 띄워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비행기에 하지 않고 3차로를 할 수 있는 거는 실지 현장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육교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실지 비행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제 2차로밖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험을 했던 내용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거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평가, 콜라스라고 하는 그 평가 기관에다가 그 인증 평가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이제 자료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와 같은 시험 성적서들이 나와서 이런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최종으로 이제 이런 그 보고서에 이렇게 첨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성과 요약이나 사업 계획인데, 이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서서 설명했던 내용하고 크게 지난주에 설명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시험 성적서를 이렇게 스캐닝해서 뒤에다 붙여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성적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 이상으로서 저희가 실제 시험에 보고를 했던 모든 내용을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내부에 첨부되어 있는 그 PDF 파일을 보면서 더 궁금한 것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